실무 수행 평가입니다. 네, 순양 가구라고 하고요. 가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수행 과제를 완성하고 평가 물음에 답해 주세요. 실무 수행 첫 번째입니다. 기초정보관리 2회고요. 첫 번째 문제는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죠.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서 변경된 내용을 수정해 주시고요. 사업장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무서, 관할 세무서 있죠? 네, 서대문으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네요. 850번이 있습니다. 850번에 계정 과목 이름을 바꿔주시고 협회비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정 구분 경비로 고쳐주시고 표준 코드 고쳐주시고 그리고 현금 적용 쪽에다가 1번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실무 수행 두 번째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붕괴를 코딩해주세요.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사무실에서 사용한 소모품을 구입을 했대요. 소모성 물품을 구입했다. 비용 처리하자.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면에 소모품 B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네,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죠. 상품 구매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쓰셔야 되겠죠. 20만 원 해가지고 국민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붕괴를 코딩해주세요. 포장 및 배송 전문 업체인 친절, 퀵 서비스를 배송을 요청하고 당사가 부담한 배송비, 우리 회사가 택배비를 부담을 했대요. 운반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면에 운반비 써주시면 되겠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오른쪽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붕괴를 코딩해주세요. 5월 9일자 재벌 가구의 상품 외상 매입대금.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외상 매입금이겠네. 외상 매입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이거 갚는 붕괴가 되겠죠.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면에 외상 매입금 써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대변에 보통 예금 330만 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붕괴를 코딩해주세요.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옛날에 구입했나봐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군요. 단기 매매 증권 한 주당 얼마? 3만 원입니다. 액면가액 쓰시면 안 되겠죠. 시가, 지금의 시가 3만 원에 대해서 100주를 구매했습니다. 300만 원을 구매했습니다. 왼쪽 차면에 단기 매매 증권, 오른쪽 대면에 보통 예금 써주시면 되겠네요. 왼쪽 차면에 단기 매매 증권 300만 원이 되겠고요. 오른쪽 대면에 보통 예금 3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코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붕괴를 코딩해주세요. 가구 천국에 상품을 판매했대요. 판매용 물건, 상품 매출이라는 단어가 나오셔야 되겠죠. 250만 원이 되겠고요.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물건 판매한 거잖아.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 써주시면 되겠죠.
외상매출금은 채권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이 6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품계를 코딩해주세요. 10월 23일자 주식회사 가구나라에 상품을 구입을 했대요. 판매용 물건 상품을 구매했다. 상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고 700만원 대금은 어음으로 발행하였다. 각서를 써주었다. 지급 어음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네요. 700만원 해가지고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지급 어음은 채무에 해당이 되죠. 거래처 코드 당연히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 F3번 눌러가지고 자금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어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급 어음 현황에 반영이 되겠죠. 1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품계를 코딩해주세요. 주식회사 서영전자의 상품 매출 계약금이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대요. 아, 계약금 들어왔구나.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44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 계약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선수금이라는 단어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선수금은 채무니까 거래처 코드,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8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품계를 코딩해주세요. 예수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돼 있네. 아, 급여 주는 문제구나. 12월분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대요. 왼쪽 차변에 급여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650만원이 될 것이고요. 사장님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떼어놓겠죠. 그렇죠? 예수금 해가지고 네, 오른쪽 대변에다가 써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금액만 이체해 주시면 되겠죠. 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왼쪽 차변에 급여가 되겠고요. 오른쪽 대변에 예수금,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해가지고 거래처 코드까지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무수행 세 번째입니다. 전표 수정입니다. 1월 13일자 거래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1월 13일자에 분명히 코딩된 게 있을 것입니다. 2월 15일자로 가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외상매출금이라고 돼 있죠. 외상매출금이라고 코딩이 되어 있을 건데 이거 뭐래요? 미수금이래요. 차량을 중고로 팔았다.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미수금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9월분 청구서를 참고해가지고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세요. 이거 수정 문제 아닙니다. 네, 저기 수정이라고 잘못 써있네.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라고 생각했는데 10월 1일 날 가보시면 이중으로 입력돼 있대요. 한번 가볼까요? 10월 2일 날 가보도록 하죠. 자, 10월 2일 날 중복으로 입력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을 2번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삭제시켜줘야 되겠죠. 네, 되게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무수행 네 번째입니다. 결산이고요. 결산을 완료해주세요. 자동 결산인가 수동 결산인가? 1번 자료 설명 1번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단기 기간 경과분 미수 이자 아직 못 받았지만 이자가 이번 연도에 발생을 했으니까 이자 잡아주자.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면에 이자 수익 해가지고 79만원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79만원. 3번 왼쪽 차변, 4번 오른쪽 대변으로 12월 31일자로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3,400만원입니다. 요거는 자동으로 할 수가 있겠죠. 네,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마감을 할 것이에요.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3,400만원 집어넣어 주시고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면 전표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수익과제 2번입니다.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마감해 주시면 되겠죠. 손재 해가지고 손익계산서 할 때 손익대체분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평가문제 11번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대표자 성명, 업태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 네, 사업장 주소가 틀렸네요.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사업장 세무서는 서대문 세무서가 맞겠죠. 평가문제 12번 문제입니다. 계정가업 및 적용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네요. 850번. 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구분 경비 맞죠? 2번에 표준 재무제표 항목 코드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3번 현금 적용, 그리고 4번 대체 적용 맞는 표현이 되겠죠. 평가문제 13번 문제입니다. 예적금 현황 가시면 되겠고요. 12월 말일자로 은행별로 잔액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문제 14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되겠네요. 5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251번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평가문제 15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들어가시면 되겠고 9월 말일자로 가구 청구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200만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문제 16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12월 말일자로 국민카드의 미지급금 잔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53만 2천원이 될 것이고요. 평가문제 17번 문제입니다. 지급어음 현황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연도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어음의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1,050만원이 될 것이네요. 평가문제 18번 문제입니다. 현금 출납장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 4월 말일자 현금의 잔액은 3,322만 9,500원이 될 것이네요. 평가문제 19번 문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 들어가시면 되겠고 10월 한 달 동안 상품의 구매한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1,700만원이 될 것이네요. 왼쪽 차변 보시면 되겠죠. 평가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에서 10월 한 달 동안 미지급금 감소액을 물어봤습니다. 46만 4천원이 될 것이네요. 평가문제 21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단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단어의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될 것이네요. 평가문제 22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하시고요. 상품 매출의 금액은 얼마인가 계산하실 수 있겠고, 평가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서 소모품비 찾아주시면 되겠죠. 220만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문제 24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이자 수익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943만원이 될 것이고요. 평가문제 25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12월 말일자로 단기 매매증권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9,200만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문제 26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들어가가지고 12월 말일자로 미수수익의 잔액은 123만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문제 27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들어가가지고 12월 말일자 미수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200만원이 될 것이고요. 평가문제 28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예수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1,403만 5,420원이 될 것이네요. 평가문제 29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선수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858만원이 될 것이고요. 평가문제 30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자원금의 잔액은 정답은 1번이 될 것이죠. 평가문제 회계정보 분석입니다. 31번 문제는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전기의 영업이익, 전기의 이자 비용 찾아주신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문제 32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전기의 부채, 전기의 자본 총계 찾아주신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